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안전 지도사 대비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산업안전 일반의 제8장인 산업재해분석, 조사분석 관련한 제21강의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산업재해 원인과 산업재해 통계분석 외에 두 개 항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관리나 산업재해 예방 개요에 대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간의 비질런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설명으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작업 시작 직후에는 비질런스라는 것은 이거 경계의 뜻입니다. 경계. 작업 시작 직후에는 검출률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돼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작업 시작 직후에는 검출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신호는 검출률이 높다. 맞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신호는 검출률이 높다. 맞고, 불규칙적인 신호에 대한 검출률이 낮다. 맞고, 검출 영역은 작업시간 3-40분 후 검출 영역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맞고, 관계가 적은 것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5번 관련해서 검출 영역은 작업 시작 후에 빠른 속도로 제한하는데 작업 시작 3-40분 후에 검출량은 50%로 제한됩니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관리는 2번 문제입니다. 사고 예방대책의 기본 논리 5단계 중에 틀린 것은 이것은 사고 예방대책의 기본 논리 5단계가 하이니가 제시한 이 기본 논리 5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단계가 안전관리 조직이고 2단계가 사실 발견 또는 현상파, 그 다음 분석, 평가, 개선책 선정, 개선책 시정책의 적용으로 돼가지고 조사분 책적 또는 조현원 책적 이 순서로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 이게 해당 없습니다. 현상파, 분석평가, 대책 선정,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조직은 이거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하비가 제청한 3E 대책은 하이니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논리 5단계 중 어느 단계와 관계가 있는가? 3E 대책 이것은 시정책 적용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3E 대책에 있어서 시정책 적용 이것이 3E 대책으로 쓰는 세 가지가 쓰이는데 교육과 기술과 동력 또는 규제 해가지고 인포스먼트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3E입니다. 시정책 적용 이게 가장 관계되고 시정책 선정도 일부 관계는 됩니다. 안전관 조직과 사실 발견과 분석과 시정책 선정과 시정책 적용 선정된 걸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주로는 이게 해당되지만 이것도 일부는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2차 시험과 3차 시험 이 문제는 같이 대비가 됩니다. 이거 잘 해놓으면 2차, 3차도 같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비의 3가 사고 발생 3요인으로 하는 건데 3 개요로서
스리는 산업재해가 세 가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사고 예방 측면에서 원인을 알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3, 이것은 이제 재해 발생의 간접적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적 엔지니어링 원인은 기계설비 결함이나 작업 환경 불량 등이 되고, 교육적인 측면, 안전지식과 기능 부족, 안전수칙 무시 등에 대한 불안전 행동, 관리 또는 규제적인 측면은 안전조직 결함과 안전수칙 미제정 등인 관리적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대책도 3는 기술적 대책 측면에서는 인체공학적인 설비 구성과 위험이 적은 원재료 사용과 작업 공정, 작업 방법 변경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육적 대책은 안전교육을 생활하여 안전의식 고취하는 것이 되고, 관리적 대책은 안전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3라는 것은 엔지니어링과 에듀케이션과 인포스먼트의 두 문자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활동 유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전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맞고, 안전관리활동 결과를 정량적으로, 이게 정량적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안전활동 건수를 평균 근로자 수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율에 10의 3승을 곱한 값이다. 가 아니고, 안전활동 건수를 평균 근로자 수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율에다가 10의 6승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즉 안전활동률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안전활동 건수에다가 이 구한값에다가 10의 6승 100만을 곱한 것입니다. 이거 10의 3승이 아니고 10의 6승이 돼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이 답입니다. 이거 안전활동 건수에는 안전개선 권고수와 불안전행동 적발수와 안전화 건수와 안전홍보 건수 등이 포함됩니다.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시간 수에다가 평균 근로자 수로 해서 산출한다. 는 맞습니다. 그럼 산업재해 원인 관리는 산업재해 분석 및 기본 원인에 대한 1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기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포엠으로 오는 것은, 이 재해 원인이라 할 때는 이 포엠이가 매니지먼트, 머신, 미디어, 이거 답입니다. 산업재해 기본 원인 포요소, 4요소에는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입니다. 한편 제조 공정, 이거 5번에 나와 있는 제조 공정관리 4요소 하면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입니다. 산업재해 통계 분석입니다. 산업재해 통계 지표에 관한 1번 문제입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1100명인 사업장에서 한 해 동안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천인율은 약 얼마인가? 단 근로자가 1일에 8시간, 연간 250일 근무했다. 연천인율을 구하는 공식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꼬박이 1000으로 해서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는 1100명, 연간 재해자 수 17명, 꼬박이 1000을 나오면 이거 15.4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연천인율은 도수율 꼬박이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수율이라는 것은 연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로 된 값에서 꼬박이 100만으로 합니다. 이거. 이 경우에는 위에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이걸 하면 이제 15.4로서 이게 답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통계 분석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완벽하게 해야 2차, 3차도 대비됩니다. 이거. 2차는 논술형 시험이고 3차는 면접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A 사업장의 연간 도수율이 4일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단 근로자 한 1인당 연 근로시간은 2,400시간을 한다. 이 경우는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로 합니다. 도수율이 4입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하면 9.6으로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그리고 1일 8시간에다가 300일로 하면 연간 일수를 2,400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그리고 연천인율을 구할 때 도수율에다가 2.4를 곱하는데 2와 4라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7번 문제입니다.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한 A 사업장은 10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당 48시간, 1년간 52주를 근무하고 있다. A 사업장의 도수율은 어떻게 되는가? 단, 근로자들은 재해와 관계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의 3%를 길건했다. 도수율을 구하라 이겁니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한 값에다 곱하기 100만으로 해서 구합니다. 연근로시간 수는 우선 1000명이 이 경우에 일주당 48시간이니까 48 곱하기 총 52주 에다가 결근이 또 있기 때문에 3% 결근이 있기 때문에 결근만큼 빼줘야 됩니다. 1만 0.03 이게 바로 연근로시간수입니다.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다 재해건수 80건 하면 구해지는 값에서 곱하기 100만 이렇게 하면 33.04로서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A 사업장의 2023년 재해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 수, 연근로 시간 수, 신체장애 등급 2급 3명, 10급 5명, 의사 진단에 의한 휴업 일수가 1500일이다.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연근로 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수 한 값에서 곱하기 1000으로 해서 구합니다. 연근로 시간 수는 500명에다가 연근로 시간 수니까 2400을 곱한 값이 분모고, 그 다음에 총 근로 손실수는 이 경우에 3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신체장애 2급이 3명이다 이겁니다. 2급이 3명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7500일이 해당돼요. 7500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밑에 근로손실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장애 등급이 1에서 3급은 근로손실에서 7500, 4등급은 5500, 5등급은 4000, 6등급은 3000, 7등급은 2200, 8등급은 1500, 9등급은 1000, 10등급은 600, 11은 400, 12는 200, 13은 100, 14는 50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해진 근로손실수입니다. 이게 법에. 그래서 2급이 3명이 나오면 2급은 여 들어가기 때문에 7500일이 손실수입니다. 그래서 3명에다가 7500. 그 다음에 10급. 10급은 이겁니다. 이거 600일이 손실수입니다. 그래서 5명이 600일만큼 되니까 이렇게 5 곱하기 600이고, 그 다음 휴업일수가 1500이기 때문에 휴업일수에다가 곱하기 365분에 이제 300을 곱한 거는 지금 여기서 그 연근로시간수가 2400으로 되는 이것이 300일을 기준한 겁니다. 이거
300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게 300이 되는 겁니다. 365분에 300이 돼가지고 분자에 있는 이게 바로 총 근로손실수입니다.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 22.28로 해가지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 표 내용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2차 3차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지표 구하는 산식과 강도율인 경우에 근로손실수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강도율이 1.25고 도수율이 10인 사업장의 평균 강도율은 얼마인가? 평균 강도율은 도수율분의 강도율을 곱하기 1000으로 해서 구합니다. 또는 강도율을 도수율로 나누어 가지고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도수율이 10이고 강도율이 1.25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12.125일이 나옵니다. 이거 답입니다. 19문제입니다. 강도율이 7인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수는 며칠로 예상되는가? 이 사업장의 연근로시간과 한 작업자의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으로 가져간다. 이런 경우에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수 이거 구할 때는 이거 환산 강도율 이걸 구해야 됩니다.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에다 곱하기 100이다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강도율 이게 7로 나와 있기 때문에 7을 대입해서 가면 700이 됩니다. 답이 3번이 되는데 여기서 평생 근로시간 수는 10만 시간인 경우에 이제 이 공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재해의 빈도와 상해의 강약도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경우에는 이거 종합재해지수 이겁니다. 종합재해지수는 이거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 한 것의 제곱근입니다. 이거는 프리퀀시, 시베리티 인디케이터 뭐 그런 뜻입니다. 종합재해지수. 그 다음에 강도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총 근로손실수 한 값에다가 곱하기 1000이다. 또는 연체린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그리고 안전활동률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안전활동 건수 곱하기 100만이다.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시간 수에다가 평균 근로자 수다. 그리고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거는 세이프티 스코어를 줄여서 이제 STS라고 하기도 합니다. STS는 분모에는 루트 과거 빈도율에다가 곱하기 현재의 총 근로시간 수분의 100만 한 값을 곱한 것을 분모로 분자는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이렇게 해가지고 구합니다. 이거 구한 값이 플러스 2.0 이상이면 과거보다 심각하고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되고 그 중간이면 과거와 차이가 없다가 됩니다. 평균 강도율은 강도율을 도수율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0으로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관련해서 산업재해 보상 이론 관련한 1번 문제입니다. 재해로 인한 작업 직접 비용으로 8천만원이 산재 보상비로 지급되었다고 하면 하이니 방식에 따를 때 총 손실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이니의 보상비 관련해서는 하이니 법칙이 있습니다. 1대4 법칙이 있습니다. 직접비가 1일 때 간접비가 4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손실 비용은
이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에서 이게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니까 직접비의 4배니까 이제 이것을 구해서 여기가 대입하면 총 손실비용이 구해집니다. 또는 이제 이거 그 직접비의 5배로 해도 바로 됩니다.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4개니까 합치면 5개니까 직접비의 5배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4천만 이게 4만 단위 만원이 되는 이게 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재손실비 산출에 대한 논자별 이론에서 잘못 설명이 된 것은 시몬즈 방식에서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다. 맞습니다. 버드 방식에서 총재 비용은 보험비, 비보험비, 기타 비용이다. 또 맞고, 콤패스 방식에서 총재 비용은 공동운영비와 개별 비용비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이니 방식에서 총재 코스트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플러스 공동비다. 이거 공동비 이게 없습니다. 하이니 방식에서 총재 코스트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이렇게 됩니다. 하이니 방식에서 간접비는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기타 손실이 있다. 인, 생, 기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거는 이거 4번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없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